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당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당을 줄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당을 줄이는지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일단 단순당 그리고 가공식품, 정크푸드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네, 여기서 단순당은 우리가 앞서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단당류하고 이당류까지는 단순당으로 분류를 해서 가능하면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공식품은요, 공장에서 나온 식품을 통칭하는 거고요. 과자, 초콜릿, 음료수, 소시지, 빵, 햄, 라면, 간편식, 냉동식품 등등등 입에서 맛있다 싶으면 다 가공식품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들이 몸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이 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요즘 계속 늘어나는 뭐 뇌질환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DHD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산만하거나 또는 과잉 행동, 뭐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생각되시면 당장 가공식품부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크푸드는 고열량의 저영양식의 대표 주자잖아요. 고기 패티는 일단 저급한 육류를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없겠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미료와 첨가물이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버는 빵인데 이빵 반죽할 때 안 좋은 밀가루, 정제 기름,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채소 역시 보존제를 사용한 채소예요. 이게 매장에서 야상추 막 씻어서 손질하고 그럴 여유 없거든요. 그리고 감자튀김. 이 감자튀김. 감자 자체는 복합 탄수화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걸 값싼 대두나 쇼트닝에 이제 튀기죠. 그러면 트랜스 지방 덩어리가 되고 거기다 이걸 재사용하기까지 하죠. 기름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콜라는 이제 콜라 또는 탄산음료는 이제 액상 과당이 문제가 되죠. 포만감을 못 느끼고 과식하게 만들고 또 당 중독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제외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당을 줄이는지 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연 식재료를 구입하시면 돼요. 네, 마트에 일단 가시면요. 식품 원재료명을 볼 필요가 없는 자연식품, 홀푸드를 사시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트에 가면 정육 코너랑 채소 코너 돌면은 그냥 끝이에요. 이제 음, 유제품 달걀 고르고 생선이나 해산물은 저희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걸로 직접 사는 편이거든요. 저희 동네가 바닷가랑 가깝다 보니까 이제 냉동돼 있는 게 사실은 손질도 잘 돼 있고 좀 간편하기는 한데 육류나 생선이 냉동 기간이 오래되면은 신선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알러지를 일으키는 히스타민이 증가한다고 해서요. 이제 가능하면 냉장 유통되는 걸 사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라면, 과자는 일절 안 사고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뭐 이런 코너에는 갈 일이 없습니다. 아주 장 보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채소 여기 아주 다양한 채소가 나와 있는데요. 제철로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식재료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 장내 세균성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면역력 기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선한 이런 식재료, 육류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그렇고 신선한 걸 구입하면 그 자체로 맛이 좋기 때문에 굳이 조미료가 필요가 없어요. 요리 과정도 간단해지죠. 네, 어떻게 당을 줄이는지 아까 앞에서는 제외할 식품을 알아봤고 그리고 구입할 식품을 알아봤죠. 이번에는 실제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식사에 충실하세요. 네, 매 끼니 식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식에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대사 속도가 빠르고 요구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뭐 식사 사이에 간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아이 나이가 이제 연령이 올라갈수록
간식이 불필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 끼 식사가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 위주라면 식사 후에 돌아서면 배고프다, 배고프다 소리를 달고 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설명한 저혈당 증상 때문인 건데, 식사에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충분히 먹도록 하면은 사실 다음 끼니 때까지 배고프다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당주 식단을 적용하고 음, 나서 가장 허탈했던 부분이에요. 왜 음, 허탈했냐면, 네, 그전까지는, 아이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 자기 배부르다고 숟가락을 놔요. 아침 먹고. 그런데 2시간 뒤에 돌아서면, 제 입장에서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음, 간식을 달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혼냈죠. 왜 아침을 많이 안 먹었느냐? 이렇게 음, 혼냈는데, 이제 아당주를 알고 나서 그 아침에 적게 먹더라도 단백질과 음,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식단을 구성하고 나니까 점심 때까지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빵이라든지 뭐 식빵에 그 잼 발라 먹는 이런 거 정말 안 좋죠. 그렇죠. 그게 식단. 정말 탄수화물에 또 탄수화물 더해서 네, 먹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조리법과 양념을 단순화하세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맛을 담백하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단 소스나 양념을 피하시고요. 자연 재료에서 오는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입에서 단맛이 빠지고 나면은 이게 채소가 굉장히 달아져요. 이게 음, 양파나 양배추, 당근 이런 게 원래 이렇게 달았었나 할 정도로 이제 달큰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소금, 후추, 간장 외에는 별로 쓰는 게 없어요. 이제 간장도 이제 시중에 파는 마트에 파는 진간장, 양조간장은 이게 첨가물, 당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로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한식간장, 네. 국간장을 주로 쓰고요. 가끔 뭐 강황가루, 파프리카 가루, 허브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사용하는 조미료도. 실롱님은 어떠실까요? 그렇죠. 저희도 거의 비슷해요. 소금, 그리고 저희 음, 같은 경우는 시댁에서 직접 만드시는 전통 간장, 그리고 허브, 이 정도만 음, 씁니다. 굳이 네. 굴소스 이런 거 필요 없죠. 사실은. 아, 굴소스 되게 달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양질의 단백질과 천연 지방 섭취를 늘리세요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백질은 근육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뇌에도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해요.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아미노산이잖아요. 이게 마음과 감정을 만드는 영양소라고도 하더라고요. 우울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뭐 육류, 생선, 해산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식품들이죠. 네, 그리고 지방은 여기 천연지방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럼 인공지방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 있습니다. 네. 일단 피해야 될 인공지방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이런 씨앗 기름들이에요. 이 씨앗 기름들은 압착을 해서 짜내는 기름이 아니고 사실 그 정말 우리가 옥수수를 보면 거기에 기름 성분 별로 없잖아요. 씨앗도 음, 보면. 그런데 음, 거기서 기름을 추출하려면 이제 용매를 사용해서 핵산 용매를 사용해서 이렇게 부수어서 기계로 그렇게 음, 만드는 것들이에요. 과거에 이제 산업화되기 전에 그런 기계가 없을 때는 절대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기름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름들을 인공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즘은 이런 기름들도 압착 방식으로 만들었다, 건강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핵산 용매 기름보다는 낫다고 보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닭과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산패가 되기 쉬워요. 산패가 되기 쉽다는 거는 우리 몸에 섭취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산화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각종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어떤 지방을 사용하느냐 하면 동물성 지방으로는 버터와 라드가 대표적이에요. 라드는 돼지비계를 끓여가지고 추출한 기름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식물성 지방으로는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생들기름, 코코넛 오일이 있겠어요.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당을 줄일까 마지막 솔루션인데요. 아이들을 요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 당 줄이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아이가 많이 어리거나 이제 소근육 사용이 미숙할 때는 사실 엄마가 치우는 게 더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좀 수월해지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하면서 식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제 직접 손질한 채소 잘 먹게 되고 그 편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직접 요리해서 먹는 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실 아이들 놀아주랴, 또 아이들 어, 밥 챙겨주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힘들게 느껴지시잖아요, 음, 엄마들이. 그런데 사실 그냥 같이 요리하면서 같이 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굳이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그냥 편안하게 이 과정도 함께 즐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육아서적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아이를 요리 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되게 많은데, 아이가 요리 과정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이제 음식에 양념을 넣는 순서나 뭐 설탕, 소금, 알갱이 크기 같은 거 비교하고, 이제 과학 실험과 연결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살아있는 체험은 나중에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요리라는 게 살아가기 위한 기술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습득이 학습 능률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리가 좀 애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재료를 어떻게 배합해야 할지 이제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맛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이제 성공한 거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죠. 이게 이 요리가 아이의 어떤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일으켜서 사실 공부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아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음, 공감이 돼요. 저는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게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이다. 음, 어른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몸 하나 잘 건사할 수 있고 내 행동에 음,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리야말로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요즘 자취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외식이나 간편식으로 사 먹잖아요. 음, 제가 이제 그렇게 혼자 자취를 하고 1년, 2년이 있었을 때 1년, 2년 뒤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2년쯤 된 것 같아요. 결국 온몸에 염증이 발생하는 병이 생겨서 입원까지 하게 됐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정말 어릴 때부터 사실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요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적어도 내 몸을 하나 건사하는데 내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취를 10년 넘게 했지만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해먹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추가해 음, 주실 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마트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요. 일단 자기가 스스로 먹고 싶은 거를 하나씩 고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오늘은 채소 뭐 먹고 싶니 하나 골라보자 그러면 뭐 호박도 들고 오고 오이도 들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뭐 음, 아니면 이제 오늘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어떤 거 먹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해서 이제 그 음, 선택한 걸 가지고 같이 뭐 저 혼자 할 때도 많지만 뭐 아이들 이제 흥미를 좀 끌어주려고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직접 재료를 고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 책에서 어떤 거 먹고 싶어? 골라봐는 했었어요. 그런데 음, 말씀하신 대로 재료 자체도 골라봐. 특히 채소 음. 골라봐라고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당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몸 튼튼, 키 쑥쑥, 뇌 똑똑, 아이들의 당 줄이기 실천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당 줄이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